하는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농수산물, 위탁 배송, 여성 의류, 전자담배, 액상,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스트랩,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처음에 이 스마트폰 안에서 경험을 할 때는 정체성이 확 느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뚜렷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고 사업 10년 전은 지금 제가 15년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건 마케팅에 대해서인데 사실 마케팅 다 아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정보는 다 있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 정보를 좀 짚어주면서 그 돈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의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보면 부업으로 월 500 벌어요, 월 1000 벌어요 이런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네. 말이 이걸 시스템화하고 말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자동화 뭐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걸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극소수인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연매출은 보면 안 되거든요. 80억에서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나이는 40이고요. 이지웨이 코퍼레이션이라고 유통업체 운영하고 있는 문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대표님 회사인가요? 네. 뭐 인터내셔널 트레이더라고 돼 있긴 하는데 네. 국제 무역은 아니고 중국 수입 위주로 이제 영업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 수입 대행이나 컨설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지웨이와 함께 쉬운 길로 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대 있고요. 이게 뭐 샘플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전자담배 액상 네네. 샘플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기 기부증서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약간 네. 보여주기 식인 거고요. 여기 어려운 분들께 겨울 장갑이랑 이런 거 기부를 한 적이 있었고 저 뒤에 또 기부증서가 또 있네요. 독도사랑 운동본부 네. 여기에 후원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이런 걸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소소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10,000원짜리 컨설팅이라고 어.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방향성을 좀 못 잡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쇼핑몰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화를 해드리고 그런 거를 이제 종종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번 그냥 이제 해본 거여서 한 3-40분 정도를 한번 해봤었고 이제 마감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도 많이 맞아요. 소요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뭔가 막혀 있어서 이걸 제가 좀 풀어드리고 이런 거를 좀 원했고 좀 뭔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랬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이게 10,000원이다 보니까 네. 너무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좀 시도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네. 컨설팅이라고 필요한 건데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죠.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해서 분이 좀 포텐셜이 보인다. 네네네. 그러면 좀 저도 시간을 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이제 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표님 네. 여기 무료 세미나도 했었네요. 네네. 저희 여기 상가가 규모가 크고 입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셔서 이 회의실에서 네. 한 7분 정도 모시고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신청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입점사 중에 큐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교육장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를 또 이렇게 무료로 렌탈 해주셔가지고 한 70분, 80분 정도 모시고 좀 강의 뭐 이런 걸 했었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사실 그런 생각해요. 저한테 뭔가 더 좋은 게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걸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원래는 사실 그런 마음도 내면은 안 되는데 네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쇼핑몰을 네. 70만 원으로 창업을 했고 예를 들어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고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 회사는 이지웨이인데 저는 되게 어려운 길을 많이 갔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나 같은 애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조금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저희
사무실. 안녕하세요.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이지웨이 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하는 거는 중국 수입 대행, 컨설팅 이런 거를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물놀이 용품 판매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농수산물 위탁 배송 하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고요. 여성 의류 이것도 있고요. 전자담배, 액상,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스트랩, 케이스 이런 걸 이제 취급하는 브랜드도 있고, 광고 마케팅 대행하는 네. 사업자, 법인 사업자도 또 따로 있고. 하는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예전에는 사업자 하나로 네. 그 모든 일들을 다 했었어요. 자본 없이 창업을 했고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게 일을 해오다 보니까 뭔가 제 사업자 상호를 네. 저의 약간 분신처럼 생각하고 나는 모든 비즈니스는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약간 이제 자파점의 형태?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시기에는 뭐 지마켓 옥션, 뭐 위메프, 티몬 이런 데가 이제 그 시장의 주류였으니까 네. 그런 데서 사실 장사할 때는 브랜드의 개념은 없어서 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았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는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게 좀 대세니까 스몰 브랜딩이라고 해서 네. 작은 규모의 카테고리여도 브랜딩을 잘해서 충분히 막 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브랜드는 물놀이 용품만 취급을 하고 나머지로 이제 다 나눴어요. 사업의 영역을. 그러니까 훨씬 좀 성장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그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놓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요즘 소비자들, 고객들이,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처음에 이 스마트폰 안에서 경험을 할 때는 정체성이 확 느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뚜렷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작은 거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이걸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사기를 좀 더 아름답게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여러 개 브랜드 중에서 이 브랜드는 정리를 하고 내가 네.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전처럼 하나의 브랜드로 이거를 다 했을 땐 그냥 남은 재고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를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이거를 제가 팔 수가 있어요. 그 파트만 나눠서 매각을 네. 가능하다. 작년에 쪽에서 나눠서 하니까 훨씬 매출도 잘 올라가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쉽고, 브랜드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사업 10년 년은 지금 제가 15년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대표님, 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쇼핑몰을 맨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친한 친구가 쇼핑몰을 하자고 같이 뭘 해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폰 3GS 처음 나왔을 때 케이스도 막 특이한 게 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친구가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 보내면 이 사람이 물건 어떻게 해서 보내준대. 한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한다. 할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시작이었습니까? 네. 며칠 있으니까 이런 박스가 이제 와 있던 거죠.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데다 글 올려서 광고글 같은 거 써가지고 막 그렇게 팔고 그랬었죠. 처음에 창업한 친구랑도 헤어졌고, 네. 그 친구도 핸드폰 케이블들을 팔고 저도 그걸 팔고, 저희 둘을 보고 따라서 이제 또 온라인을 시작하신 주변인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광고 경쟁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인 거죠. 경쟁이 되게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막 시팔저팔하는 그 경쟁사가 제 친구거나 아니면 아는 형님이거나 아는 동생이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좀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이것저것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제가 뭐 양말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핫팩도 팔고 요가용품도 팔고 담배 케이스 같은 것도 팔고, 모든 매체에서 제가 쇼핑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제가 뭐 관심이 가거나 네. 이것 좀 돈이 되겠다 하는 거는 그냥 다 했었어요. 브랜드도 나발이고 뭐 이런 거 그냥 없이 그냥 돈 되는 거는 그냥 다 갖다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단점은 이제 저희 회사가 자파적인 형태가 돼버린 거고, 장점은 물건을 다양한 걸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카테고리만 하신 분들보다는 이 제품 좀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은 조금 좋아졌죠. 그러면 현재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요즘에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네.
나락할 수 있는데 올라온 것도 없지만 이런 거 얘기를 좀 조심해야 되니까. 아, 네. 제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연매출은 100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80억에서 9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20년, 21, 22, 23년, 4년간은 8, 90억 정도를 네. 했던 거고 2010년부터 한 5년간은 다 10억 미만 그 후로 또 한 5년간은 10억에서 한 30몇 억 정도의 구간. 그러면 네.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올라가고 있긴 있더라고요. 매출이나 어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향하고 있다. 근데 제가 전에는 전파점처럼 했을 때 매출이었고 네. 지금 품목을 굉장히 줄이고 단소화했는데 이 메인 사업자의 매출이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메인 사업자만 한 150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스스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그러면 네.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저 제외하고 대부분이 부모님이 이제 편부모 가정이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거를 성장하면서 생존해 있는 거는 진짜 저 포함해서 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제 네, 뭔가 다르죠. 찐친은 그냥 네. 뭐 병신 사기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찐친 말고 좀 덜친들은 추앙해주죠. 저를 되게 칭찬해주고 이러면 네. 저는 되게 힘들어요. 대단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 숨고 싶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금수저거나 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너는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었잖아. 너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였어. 너랑 나랑 달라. 막 그런 얘기 솔직히 들으면 진짜 막 죽방 가해보고 싶거든요. 미친 새끼야 그게 아니라고. 네. 너랑 나랑 다르다고 규정을 하는 순간 너는 거기가 한계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예를 들어 저보다 지금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으신 분들 대단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보여주는 것뿐이지 사실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저 사람은 저 정도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원래 저 정도 포텐셜이 있었던 사람이야. 너랑 나랑 다르다고 이렇게 뭔가 규정을 하는 거를 딱 그런 얘기를 딱 뱉으면 네. 와 저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설팅하거나 뭐 이런 것도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너도 좀 도와주고 뭐 하면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좀 스스로 통제하면서 내 환경을 내가 어쨌든 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사사로운 거에 감정 소모하고 거기다 에너지 쓴다 그런 걸 어쨌든 안 한다. 그러면 쇼핑몰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나 아니면 그러한 고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번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 느낀 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멘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스트레스 관리에 좀 취약하고 멘탈이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사업하는 거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사업을 좀 잘하는 분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한다? 그냥 지나간 안 좋은 일은 좀 잊어버린다? 그런 거가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건 마케팅에 대해서인데 사실 마케팅 다 아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정보는 다 있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 정보를 좀 짚어주면서 그 돈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의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것도 사업의 일종이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은 실패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뭔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실천도 안 되고 사업이 정체되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해놓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네. 행동도 못하고 생각만 많아지고 네. 실천은 안 된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이제 행복할 것 같다. 막 부자 돼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네. 제가 본 사업한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사람 자체가 원래 쉽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있으나 없으나 그냥 허허시시 좋은 애들. 네. 걔네들은 사업을 해도 행복하고 사업을 안 해도 행복해요. 제가 왔던 거는 되게 좀 이게 저는 너무 어려웠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정신과 다니고 막 이럴 만큼 어쨌든 이 경쟁하고 있는 많은 인터넷 동종업계들이랑 늘 이 예민한 상태로 얘네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늘 살얼음을 걷고 막 이런 그렇다. 매출 100억이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가 절대 아니고 계속 이런 장사는 재고를 두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매출 100억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 사장이 벌 수 있는 돈은 5억 미만이거든요. 재고 자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돈들도 있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후킹을 해서 강의를 파는 거죠 사실. 아무튼 사업이 쉬운 길이 전혀 아닌 것 같다. 네, 대표님. 네. 그러면 유튜브 보면 네. 부업으로 월 500 벌어요, 월 1000 벌어요 이런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한다고 봤을 때 괜찮은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뭐라도 하는 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한두 시간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업의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쇼핑몰이 어쨌든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많기 때문에 나가서 뭐 카카오 대리나 이미 체계가 잡혀있는 데서 내가 그냥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도 있는데 그거랑 크게 다르지도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이걸 시스템하고 말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자동화 뭐 이렇게 하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걸 시스템하고 자동화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극소수인데 이 또 강의 파는 애들이 이 타겟을 잡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월 50, 월 500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강의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매출 기준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게 후킹이 되니까 그걸 좀 사리 분별을 잘 하셔야죠. 부업으로 50만 원, 100만 원을 더 벌고 싶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사업하면서 큰 돈을 벌겠다? 이건 좀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대표님 그러면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자동화 프로그램 해서 제품을 몇 천 개, 뭐 몇만 개 이렇게 동시에 막 등록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비용 받고 판매하고 알려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10년 전에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그거 만들어서 그거 이제 그 프로그램 뿌리고 하는 사람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 벌어온 데까지 좀 고통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어쨌든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면서 유지해야 될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인 중에 누가 한다 그러면 네.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다. 대표님 네. 그러면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실패하는 거를 되게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마인드가 좀 달라요. 빨리 실패하고 차라리 빨리 이걸 일어서고 빨리 그 경험을 만들어야지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을 때 실패를 버틸 수 있을 때 당장 그냥 컵밥 하나 먹고도 살 수 있을 때 그럴 때 실패를 해야 되지. 뭐 처자식 만들고 나이 더 먹고 뭐 진짜 저처럼 40대가 돼서 하기에는 더 힘드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빨리 부딪히고 뭔가 빨리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근데 뭐 잘못될 수도 있다?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니니까 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